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SM이나 데이터 파스 앤 컨트롤 유니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복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게 전용 프로세서 설계하는 거였죠. 데이터 파스와 컨트롤 유니트로 우리가 분리해서 GCD와 부스 멀티플라이에 대해서 설명했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러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 설계하면 거의 다 이렇게 FSM과 컨트롤 유니트죠. 그리고 데이터 파스로 이렇게 이루어진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설계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디지털 시스템에는 뭐 크게 컨트롤이 더 주도가 된 시스템이냐 아니면 데이터가 더 주도가 된 시스템이냐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컨트롤 신호가 많이 이용되는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오늘 마지막에 살펴볼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러 신호등이죠. 또는 엘리베이터, 이것들은 거의 뭐 컨트롤 신호들이, 그죠? 우리가 버튼 누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 정보잖아요. 컨트롤이 우세한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GCD 같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더 많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그죠?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신호 처리 같은 데는 그러니까 오디오 신호 또는 비디오 신호들이 잔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에 보통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얘기했던 것처럼 컨트롤 FSM의 컨트롤 신호가 클락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리셋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 파스 FSM이 데이터 파스에다가 제어를 하죠. 컨트롤 신호가 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파스의 상태 정보를 우리가 반대쪽 이쪽으로 또 FSM이 데이터 파스가 FSM 컨트롤 유니트에 넘겨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퀀셜 머신 순차 논리 해놓는 이렇게 크게 데이터 파스와 컨트롤 유니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으면 데이터 파스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적절한 계산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합 논리, 뭐 덧셈, 뺄셈 하는 회로들이 다 조합 논리 회로잖아요. 조합 논리나 또는 여기다가 어떤 상태값 이런 걸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놀 시퀀셜 컴포넌트 레지스터라든지 이는 여기에 순차 논리 부분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니트는 컨트롤 신호를 보내는 부분이니까 보통 이거는 우리가 뭡니까? 컨트롤 신호를 적절하게 어떤 순수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Final State Machine 이쪽으로 우리가 한 개 아니면 여러 개의 FSM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맞물려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컨트롤 DP와 데이터 파스를 DP,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니트를 CU라고 한다면 이 두 개에서는 서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신호가 두 가지 종류 신호가 있는데 컨트롤 신호는 컨트롤 유니트가 DP한테 제어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시그널 또는 스테이터스 시그널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DP가 컨트롤 유니트한테 뭐 어떤 상태다. 지금 어떤 상태 정보를 보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DP가 있고 컨트롤 유니트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컨트롤 유니트 데이터 파스에도 레지스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클락 신호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인풋 여기서는 이 전체 시스템에 들어오는 입력이 되겠습니다. primary input. 우리가
이번에 GCD나 뭐 또는 우리 부스 멀티플라이 할 때 스타트 신호 같은 게 있죠. 이게 프라이머리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 데이터 값이 일로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뭐 계산된 값이 나오는 게 프라이머리 아웃풋이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유니트가 컨트롤 정보를 데이터 파스에 보내고 데이터 파스에 어떤 계산 어떤 플래그 아니면 지금 카운트가 있는데 카운트 0에 도달했다 이런 상태 정보를 컨디션 정보로 컨트롤 유니트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놨는데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태 정보, 외부에 나가는 상태 정보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계산을 다 했다. 단. 그죠? 저번에 우리 GCD나 부스 멀티플라이를 계산 다 했다. 알려주는 신호 단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컨트롤 입력은 뭐냐면 뭐 어떤 시작해라. 계산을 시작해라. 아니면 데이터 값.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여기 데이터 값 이쪽입니다. FS 들어오는 때 계산해라 스타트 신호 이게 이쪽에 들어오겠고 데이터 값 이쪽으로 들어오겠고 그 다음 계산된 값은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드셈기라면 드셈할 연산자 두 개가 오프랜드가 여기 두 개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계산된 드셈된 결과가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상태 정보가 아까 데이터 파스에서 컨트롤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DP에 대한 컨트롤 정보가 이번에는 더해라 빼라 그죠? 뭐 이런 것들 컨트롤 정보가 이쪽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에 뭐 아까 했던 얘기를 제가 다 얘기했는데요. FS 들어오는 컨트롤 신호 FS 들어오는 외부로 나가는 상태 정보, 그 다음에 FS 들어오는 데이터 입력 출력, 그리고 DP의 컨트롤 정보, 그 다음에 DP의 상태 정보. 이거는 이제 컨트롤 유니트한테 데이터 파스가 보내주는 거고, 이거는 컨트롤 유니트가 데이터 파스한테 보내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파스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블록으로 우리가 보통 포함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파스는 컨트롤 유니트로부터 컨트롤 정보를 우리가 받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파스 블록은 뭐라 생각하냐면 컨트롤 유니트가 매니저라고 생각하시고 매니저가 부하 직원한테 뭔가 일을 시키면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유니트가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스는 그 지시를 받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스에 대한 예제로는 뭐 레지스터, 카운터, 그 다음에 다중하기, 그 다음에 복호기, 디코더, 그 다음에 로직 회로, 엔드 오하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산술놀이 장치,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비교기,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뭐 스퀘어 루트 취하는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레지스터 우리가 이제 회로를 설계하게 되면 서브 블록들에 있는 패러럴 로드를 가진 거죠. 이 입력을 로드 신호가 들어오면 요 클락의 동기가 돼서 싱크로너스 로드가 될 수 있고 에이싱크로너스 로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입력 신호가 로드가 들어오면 요 입력 값을 출력값에다가 실어 넣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입력 값을 받았을 때 이렇게 저장시켜 놓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데이터 파스가 준비가 됐을 때 이걸 갖다가 읽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여기 저장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 값이 들어오다가 이게 조합 논리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값이 들어오다 어느 순간에 안 들어오면
값이 사라지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파스가 이제 계산하기 준비하는 중에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값을 반드시 이렇게 레지스터에 저장시켜 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번에 그 부스 멀티플라이에서 두 개 곱한 값을 저장시켜 놨죠. 레지스터에 저장을 시켜 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저장했는데 이걸 저장을 안 해놓으면 새로운 값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계산을 해가지고 그 저번에 계산되어 있는 값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산된 값으로 오버라이트 되기 전에 이걸 우리가 저장시켜 놓고 읽어 나가도록, 외부 장치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로드 신호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들어온 입력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만약에 로드 신호가 안 들어오면 여기 0이면 여기 과거의 값이 계속 여기로 들어서 과거의 값이 이렇게 홀드하고 있겠죠. 그래서 로드가 들어오면 입력 신호가 여기에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가 그 부스 멀티플라이 뭐 이런 거 할 때 시프트 레지스터가 많이 풀렸죠. 그래서 클락에 따라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시프트 값이 1이면 시프트가 되고, 시프트가 안 들어오면 이게 시프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락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값이 시프트 되고, 그 다음에 뭐 요게 시프트 돼 가지고 요걸 갖다 우리가 나중에 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동시에 읽어내는 요렇게 해서 패럴 아웃풋, 시리얼 인풋, 패럴 아웃풋의 시프트 레지스터 우리가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직률로 데이터를 받았고 요걸 갖다 병렬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받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저번에 부스 멀티플라이 같으면 여기 하나 받아들이고 여기 하나 두 개를 동시에 받아들이게끔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시프트 레지스터를 두 개를 동시에, 만약 이거 같은 경우는 4개의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동시에 직률로 받아서 병렬로 같이 처리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성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카운트에 synchronous clear, 이게 synchronous clear, 클락의 라이징 엣지, 요게 제로가 들어오고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서 요 4개의 값이 동시에 0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걸 갖다 synchronous clear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를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뭐 하나, 둘, 셋, 넷, 4개의 디브리프라고 가지고 카운터 설계했다면 2의 4성, 16개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0에서 15까지 상태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린 카운터죠. 트렁케이티드 카운터를 설계하고 싶다. 즉 0에서 6까지 나오게 설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카운트 2의 16진 카운터죠. 16진 카운터에서 이 출력 값을 싱크를 이 로드 값에다가 가해주면 여기 있는 값이 외부에서 들어온 패러렐 요 인풋이 요 Q0에서 Q3에 저장이 되겠죠. 즉 무슨 뜻이냐면, 자, 뭘 체크합니까? Q1하고 Q2가 1이면 여기에 로드 신호가 가해지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리셋을 가해줘 갖고 요 값을 전부 다 0으로 만들었다고 봅시다. 0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클락이 들어오면 0, 1, 2 쭉 가다가 언제 Q1하고 Q2가 1, 1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Q1하고 Q2 1이 되는 순간에 로드가 걸리죠. 로드 걸리니까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서 요 0이 요 Q0, Q1에 0으로 돼.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0, 1, 1, 0 나오고 요거는 요거까지 나옵니다. 0, 1, 1, 0 나오고 다음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서 뭐가 됩니까? 요 값이 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여기에 6을 체크해 가지고 로드 신호를 가해주면 6까지 나오고 0이 됩니다. 그래서 7진 카운터가 되겠죠. 모듈라 7 7진 카운트를 우리가 트렁케이티드 카운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컨트롤 할 때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요 enable 신호가
여기 액티브 하이니까 0이 들어오면 요게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있어갖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회로와 분리가 됩니다. 그죠? 이쪽에 연결된. 자, 그런데 여기 이네이블 신호가 1이 들어오면 예, 요 입력대로 이 출력이 나타나겠죠. 요거는 언제 쓰느냐면 우리가 되게 이제 양방향 신호 컨트롤할 때 많이 쓰죠. 자, 레지스터가 있는데 예, 평상시에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에는 계속 인바운드 데이터, 즉 리드 신호가 항상 뭡니까? 리시브 데이터를 갖다가 온 시켜가지고 리시브를 계속 받고 있다가 그때는 뭡니까? 리시브하는 동안에는 센 데이터, 즉 출력을 갖다 뭐 하는 거죠? 요걸 디세이블 시켜가고 제로를 가해줘갖고 요걸 하이 임피던스로 만들죠. 그럼 이쪽은 선이 끊어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시브 데이터를 1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이쪽으로 받기만 하는 상태로 계속 있다가 내가 데이터 보낼 거 있다 그러면 요걸 뭐로 만들겠습니까? 0으로 만들어가고 리시브 안 하겠다 그러고 센 데이터 1로 만들면 이렇게 이제는 요게 끊어지고 요거는 이제 리시브 상태의 데이터 대신 이제는 뭡니까? 이쪽으로 데이터를 계속 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낼 때만 안 보낼 때는 요걸 0으로 만들고 요걸 하이피드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입력되는 상태가 계속 ON이 된 요거 리시브 데이터를 값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받아들이던가 하여튼 일단 리시브 상태가 일단 디폴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보낼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요걸 send 데이터를 하이로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값을 이쪽으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리시브 데이터를 계속 1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낸 값을 다시 읽어볼 수도 있겠군요. 루프백이죠. 이렇게 읽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읽는 거는 계속 뭐 리시브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는 뭡니까? 이걸 그냥 뭡니까? 그냥 버퍼, 트라이스테이트 버퍼가 아니라 그냥 버퍼를 써가지고 계속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보낼 때만 요걸,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는 요걸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요걸 디세이블 시켜갖고 하이 임피던스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낼 때만 요걸 액티브 하이 상태로 만들어서 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파일. 레지스터가 여러 개 있는 거죠. 레지스터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언제 쓰느냐면 여러분들 CPU 마이크로 컨트롤러 설계할 때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레지스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레지스터 4개 있는 거로 4비트의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외부에서 메모리에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시켜 놓고 여기에 또 저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ALU에 보내 가지고 덧셈 돼가고 그 덧셈 된 결과를 갖다가 이쪽 레지스터에 라이트라고 그죠? 이렇게 레지스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CPU 설계할 때 레지스터 파일 또는 뱅크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뱅크 또는 레지스터 파일. 이거는 여러 개 읽고 쓸 수 있는 레지스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밉스나 또는 뭡니까? 암 코어는 이런 레지스터가 3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데이터 파스와 컨트롤 유닛을 이용해서 시퀀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모든 입력과 출력을 그 전체 회로에 대한 입력과 출력을 갖다 우리가 잘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입력 출력이 뭔가, 그 다음에 컨트롤 입력 출력이 또 뭔가, 컨트롤 입력이고 컨트롤 출력은 외부에 보내는 어떤 이 전체 회로가 뭔가 일을 다 했다. 단, 그죠? 어떤 상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잘 신호들을 잘 차단해야 되겠고, 그리고 데이터 파스 블록과 컨트롤 블록을 갖다가 우리가 잘 분리해 가지고 이걸 설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파스의 입력 출력 신호를 갖다가 잘 명시하고 그러니까 데이터 파스와 컨트롤 신호 간에 주고받는 입출력 신호를 잘 우리가 명시를 하고, 그리고
컨트롤 유니트와 그 데이터 파스를 갖다가 우리가 설계해서 이것들을 잘 연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부스 멀티플라이어가 자 이렇게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데이터 인 여기서 우리가 곱할 멀티플리켄드하고 멀티플라이를 갖다가 두 분으로 나누어서 받아들이겠죠. 자, 그리고 시작 신호, 외부에서 데이터를 계산을 시작할 스타트가 먼저 주어지고, 데이터 인 먼저 두 분에 나눠서 데이터 인이 주어지고, 그리고 계산 다 했으면 다한 신호가 나오고, 계산된 결과가 곱하기 된 결과가 이쪽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만약 16비트, 16비트면 계산된 결과는 32비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이 시퀀셜 머신에서는 요걸 초기화시키는 리셋 신호가 반드시 필요한다. 그죠? 컨트롤 파스, 아니, 또 파스가 되어 있네. 컨트롤 유니트에 이 뭡니까? 초기 상태를 보내기 위한 신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파스에 간에 요거에 뭡니까? 멀티플라이를 로드해라, 프리플랍을 클리어해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더해라, 이번에는 빼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어 신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드 A, 어큐뮬레이터를 로드해라, 어큐뮬레이터를 클리어해라, 어큐뮬레이터를 시프트해라, Q에 멀티플라이어를 로드해라, 멀티플라이어를 그 레지스터를 클리어해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다 컨트롤 신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Q 레지스터에 LSB 비트가 뭐냐, 그 다음에 지금 카운트가 0에 도달했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프리플랍 Q0죠. Q0 프리플랍이 뭐냐, 상태가 뭐냐, 이거 알려주는 게 이거는 이제 스테이터스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락은 동시에 이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부스 멀티플라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컨트롤러, 데이터 파스, 그 다음에 요것들 간에 주고받는 컨트롤 스테이터스 정보 신호를 갖다 넣어주고 요 두 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컨트롤러, 데이터 파스. 그럴 때 이제 요거 두 개를 설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데이터 파스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일단 어큐뮬레이터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Q 레지스터에 멀티플라이어 로딩하고, 그 다음에 Q-1은 0으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클리어 프리플랍 이걸 0으로 만들면 컨트롤 유니트가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한 컨트롤 신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컨트롤 유니트가 이번에는 더하라 빼라. 이건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Q 레지스터의 멀티플라이어에 LSB하고 여기 Q-1 요 두 개의 값이 0011이면 아무 no action, 그죠? 요거 shift 안 하죠. 요게 만약에 뭡니까? 1이면 요 A 값하고 멀티플라이 값 더한 걸 이게 0, 1이면 더해 가지고 다시 요 어큐뮬레이터에 초기에는 뭡니까? 0으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요 비트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를 한 결과를 어큐뮬레이터에 실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를 아까 데이터 인 맨 처음에는 뭡니까? 뭐부터 로딩을 하던가요? 뭐부터 로딩하나요? 멀티플리켄드를 먼저 보내는 거로 지금 되어 있죠. 멀티플리켄드.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를 두 번에 나눠서 보냅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여기 멀티플리켄드니까 여기죠. 여기 멀티플리켄드를 싣고 다음에 보내는 데이터는 어디인가 요 멀티플라이어 Q에다가 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파스에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를 실을 레지스터, 그 다음에 프리플랍, 그 다음에
멀티플리캔들 C를 레지스터, 그 다음에 더하고 빼기 할 해로, 그 다음에 카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카운터가 0에 도달했다는 것 갖다가 알려주는 EQZ, 그 다음에 카운터에 감소시키는, 왜냐하면 우리가 16비트 곱셈을 한다. 그럼 16비트 데이터에 곱셈을 한다면 여기에다 16을 실어가고 감소시키고 0이 도달했을 때 16번 요걸 시프트 시키고 더하고 빼고 시프트 시키고 그냥 시프트 시키고 이걸 16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카운트 수가 요게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탑 모듈은 아까 얘기했던 shift register A accumulator죠. 그 다음에 Q multiplier를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요걸 0으로 시켜놓고 LSB 하나씩 shift 시켜 들어갈 QM1 프리플랍 하나, 그 다음에 그 멀티플리캔드가 들어가 있는 P4, 그 다음에 아까 더셈하고 뺄셈할 ALU, 그 다음에 카운터 16진 카운터죠. 카운트, 그리고 계산된 결과를 보내주는 거로 해서 탑 모듈을 만들었죠. 자, 이제 그 데이터 파스 들어가는 시프트 레지스터를 우리가 로드 시프트가 컨트롤 신호를 가지고 있는 시프트 레지스터인데, 여기에 다 보니까 여기 클락만 있고 요 로드 시프트가 요 always 블록 내에 들어갔으면 이게 다 싱크로너스 로드 싱크로너스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로드 신호가 들어오고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클락이 엣지에서 로드가 되고 클락이 엣지에서 시프트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P4 Parallel Input, Parallel Output Register,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리어 신호도 동기식 클리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파스에 더하기 빼기 하는 부분이죠. 1이 들어오면 add, 0이 들어오면 빼기 하는 해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카운터, 이거는 5비트 다운 카운터로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카운터 값 1이 들어오면, 로드 신호가 들어오면 MSB만 1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1, 2, 4, 8, 16이라는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1이 들어오면 카운트 값이 하나씩 감소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데이터 파스를 컨트롤 해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는 FSM으로 설계해야 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리셋 상태에서 스타트 신호가 들어오면 S1으로 가서 초기 상태죠. 요겁니다. A를 0으로 accumulator 0으로 만들고 Q-1, QM이죠. Q-1을 0으로 만들고 카운트를 16이네요. 16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멀티플리캔드를 로딩하고 그 다음에 S2 상태는 비교하는 상태죠. 그래서 요거죠. Q0, Q1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0, 1이면 더하고 1, 0은 빼고 0, 0, 1, 1이면 그냥 시프트 시키는 상태 S5로 그냥 가죠. 그러고 나서 S6는 S5는 시프트 시키고 S6는 이거죠. 카운트 이제 맨 마지막 상태에 맨 마지막 이제 계산값을 내보내는 거죠. 계산값을 내보내는 거고 곱하기 된 걸 내보내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S0로 보내죠. 이제 여기서는 한 번만 계산할 때는 여기서 끝냈는데 여기서 여기로 스타트로 다시 계속 여러 번 이제 또 계산하고 싶으면 스타트로 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있으실 때 요거 이제 그때
리셋일 때 다는 뭡니까? 1로 만드는 다를 1로 만들고 아웃풋 이네이블을 아웃풋 이네이블을 0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맨 여기서 아까 계산된 결과죠. 계산된 결과를 갖다가 레지스터에다 대비시켜놔야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 요 계산된 결과가 여기 들어가 있죠. A하고 Q가 있죠. 근데 이걸 갖다 요걸 계산된 결과를 또 여기다가 출력 레지스터에 A 16비트, Q 16 여기다 대비시켜 놔야지 다음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요걸 갖다가 다시 뭐를 만듭니까? 클리어 A라는 신호가 주어지고 요걸 0으로 만들고 여기에다가 또 뭡니까? 새로 들어온 멀티플라이어가 여기에 로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된 결과가 새로운 값 들어올 때 사라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장을 시켜 놓고 새로 계산하는 동안에도 여기에 저장된 값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저장을 시켜놨죠. 계산된 값을 아까 32비트 레지스터에 저장을 시키는 게 아웃풋 이네이블 신호겠죠. 그리고 이제 리셋되면 새로 이제 새로 계산하려고 이제 다시 리셋된 상태로 오게 되면 단은 1 그대로 유지하고 이거는 나중에 뭡니까? 단이 언제 뭘 이용하느냐면 단을 이용해서 뭡니까? 데이터 지금 뭡니까? 맨 처음에 멀티플리캔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뭘 받아들입니까? 멀티플라이어죠. 멀티플라이어를 받아들이고 이걸 0으로 만들면 단이 1이다가 0으로 떨어지면 두 개 데이터를 데이터 파서가 잘 받아들였다. 이걸 하는 신호로 또 이용하기 때문에 단 1에서 0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은 다시 뭡니까? 여기서 0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언제 1이 되냐면 계산된 결과를 내보내 줄 때, 그죠? 계산된 결과 내보내 줄 때 다시 단 1이면 내부에서 단 신호가 다시 1이 되면 지금 준 두 개의 곱하기 결과가 출력으로 나왔구나 하고 읽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0으로 떨어지면 내가 준 새로운 데이터 두 개 값을 잘 받아들였다고 단으로 0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된 결과가 되면 다시 단 1이 되고 자 그리고 요 add 0일이면 ALU에 더하기를 하나 그 다음에 1제로면 ALU에 0이면 L라는 거죠. L라는 거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Shift는 뭡니까? Accumulator와 Q 레지스터 두 개를 Shift 시키고 그 다음에 DCR1로 했다는 것은 다운 카운터를 하나 감소시키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대로 이제 우리가 FSM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상태값은 우리가 보통 파라메터 문으로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주는 보다는 reset, init, comp, 그 다음에 add, sub, 그 다음에 shift, 그 다음에 done 이렇게 이름을 주면 우리가 더 상태를 더 S0보다는 이렇게 주면 더 기억하기 쉽겠죠. 자, 그래서 아까와 했던 것처럼 이게 뭡니까? 상태 값을 트랜지션 시키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스타트 신호가 들어오면 S1 상태로 보내고, 이게 이제 상태 1200도를 여기에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S5 상태에서는 S5 상태에서는 뭡니까? 자, S5 상태에서는 Q0 이 Q0 Q1 값을 봐가지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0, 1이면 S3 더하는 상태로 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0에 도달 안 해야 되겠죠. 카운트 값이 0에 도달 안 해야 되겠죠. 0에 도달 안 했을 때 요거 S3 더하는 상태로 보내고, 그 다음에 Q0, QM1이 그 1제로면 그 ALU를 빼는 상태로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0에 도달했으면 이제 다 계산한 상태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S5에서 요 값을 봐가지고 다음 상태 값을 보내는 거죠. 요거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상태 천이하고 상태 천이를 요 Q0, QM1 요 프리플랍하고 Q 멀티플라이의 LSB 비트 요 두 개 비트에 따라서 상태 천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걸 여기서 우리가 그죠? S5에서 상태 천이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이제 상태에 따라서 컨트롤 신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S0에서는 여기서는 1이 된 경우죠. 단 신호로 1을 만들고 아웃풋 이네이블을 단 신호를 1을 만들고, 그 다음에 S1에서는 요거 LDM을 멀티플리캔더를 로드하고,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터를 뭡니까? 어큐뮬레이터를 클리어시키고, 그 다음에 프리플랍도 클리어시키고,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을 아까 16으로 싣고, 이런 것들 컨트롤 신호를 만들어주는 조합 논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상태 값을 변화시켜주는 거고, 여기서는 데이터 파스에 보낼 컨트롤 신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칩을 리셋하고 스타트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멀티플리캔드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를 보내고, 그 다음에 단이 다 받아들이면 0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0이 단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이 0이 되면 데이터 두 개를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면 스타트를 제거하고, 그러면 FSM이 동작을 시작하고 있겠죠. 그리고 다시 단이 1이 나오면 계산을 다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웃풋을 읽어내고, 그리고 다시 리셋 상태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게 부품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항상 보니까 회로의 입력 신호를 레지스터로 선언해야 되고, 회로의 출력 신호를 우리가 와이어로 선언해야 된다고 그랬죠. 와이어 데이터 회로에 들어가는 신호 다 레지스터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품을 인스텐시에이션 하고, 그 다음에 클락을 발생해 주죠. 주기는 얼마입니까? 50이죠. 그 다음에 덤프 파일, 이건 우리가 파형을 그릴 때 덤프 파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모든 변수를 저장하고 덤프를 시작하라. 이거 없으면 디폴트가 덤프 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4000 타임 유니트가 지나고 나서 덤프를 하지 마라.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셋 신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 신호를 아직 안 주죠. 그리고 나서 리셋을 50이 주기니까 두 개 클락 사이클 동안 리셋을 주고, 스타트 신호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 하나 주고, 멀티플리캔더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멀티플라이 주고, 그 다음에 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스타트 신호 제거하고, 단이 될 때까지 동작하겠죠. 그리고 단이 됐으면 그때 단값하고 출력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2000 시간이 요건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서 계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요거 돌아가는 시간에다가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요거 다 더해서 누적돼서 되기 때문에 끝나는 거는 요거가 먼저 끝날 수 있겠고, 아니면 이건 단프만 끝났지 계산은 끝나는 건 요겁니다. 그죠? 요거에서 요거 다 누적된 시간 더한 시간에서 끝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러입니다. 트래픽 라이트 컨트롤러는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메인 스트리트인데, 여기에 이제 도로가 넓은 폭입니다. 뭐 우리가 굉장히 큰 도로 있죠. 우리 중앙대로 같은 거. 그 다음 요거는 뭐 좁은 도로입니다. 좁은 도로가 있대. 이게 메인 로드고 이게 사이드 스트리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메인 로드에서 보행자가 요 지나가고 싶으면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 버튼이 있어갖고 버튼을 누르면 메인 로드 쪽에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로드 쪽에 버튼이 있어갖고 그러면 이 신호등이 어떻게 동작하느냐면요. 맨 처음에 일단 우리가 이 워커 버튼 이걸 횡단보도를 지나가고자 할 때 보행자가 이 버튼 누르는 걸 안 했다면 30초 30초 동안에 그린 라이트가 옵니다. 그린 라이트. 그린 라이트가 있어서 차가 횡행 달리고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달리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뭔가 버튼을 누르면 적어도 15초는 차가 달리도록 허용해 줍니다. 근데 이거 안 누르면 30초입니다. 30초. 30초 동안에 그린 라이트가 나오다가 여기 한 10초 정도 뭐 그린 라이트가 나오고 있는데 보행자가 버튼을 누르면 15초 후에 이걸 노란불로 보내가지고 이제 5초죠. 5초 동안에 노란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이 돼가지고 보행자가 차가 이제 멈추겠죠. 그러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행자가 없을 때는 30초 동안에 그린 라이트가 켜지고요. 보행자가 있으면 15초 동안 켜집니다. 15초 동안 적어도 15초 동안 켜지고 그 다음에 이 보행자의 워크 버튼을 받아들입니다. 15초 동안은 적어도 15초 동안은 그린 라이트가 켜진다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보행자가 안 누르면 30초 동안 그린 녹색등이 켜지고 5초 그린 그 다음에 빨간색 또 빨간색은 얼마입니까? 그린 라이트 켜지고 5초 켜지고 노란등이 켜지고 그러면 이제 빨간등은 요게 녹색등 30 노란등 5초 동안에 이 반대쪽 이쪽이 차가 다니고 있는 동안이 35초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35초 동안 빨간등이 켜진다는 겁니다. 그죠? 35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보행자 크로싱 리퀘스트가 있으면 15초 후에 바뀐다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클락 신호는 1kHz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FSM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스 부분을 쓰게 되겠죠. 데이터 파스는 결국 뭐가 있습니까? 아까 5초, 15초, 30초, 그죠? 이 카운트가 1kHz 클락을 받아서 5초, 15초, 30초의 카운트를 필요로 하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니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프라이머리 인풋, 프라이머리 아웃풋이 없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가 있죠. 컨트롤 입력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이드 로드하고 메인 로드에 뭡니까? 그 워크 버튼이죠. 워크 버튼은 이제 프라이머리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클락을 갖다가 뭐 카운트를 갖다가 각각 써도 되겠지만 하나 가지고 그냥 씁니다. 하나 가지고 1kHz니까 1000 클락이 들어오면 1초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만 번을 카운트에 3만 번을 카운팅하면 30초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15만 번 하게 되면 15초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카운트 하나 써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 세 개에 1초, 5초, 30초, 15초, 30초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유니트의 보행자에서 리퀘스트, 그죠? 리퀘스트 두 개죠. 사이드 로브에서 리퀘스트,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메인 로드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출력 신호는 뭡니까? RYG인데 두 개가 필요하죠. 예, 메인 로드의 RYG, 그죠? 그 다음에 사이드 로드의 RYG, 그죠? 예, 이게 R이 1이면 빨간 등이 켜지고, Y가 1이면 노란 등이 켜지고, G가 1이면 그린 녹색 등이 켜지고, 이렇게 우리가 1, 1, 1, 0, 0 또는 0, 1, 0, 그 다음에 뭡니까? 0, 0,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출력 신호가, 이게 primary input, primary output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start 카운트 값이 하나만 쓴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1kHz 클락이 들어오고 start 하면 카운트가 동작하겠죠. 그래서 그 횟수에서 터미널 카운트는 아까 3개가 들어오겠죠. 15초, 5초, 15초, 그 다음에 뭡니까? 30초. 대한 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DP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30초, 15초, 5초에 대한 카운트를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리셋, 요걸 카운트를 우리가 초기 상태 리셋하고 클리어 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이건 비동기식으로 설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터미널 카운트는 뭔가 각 비트, 요게 1이 되면 터미널 상태, 우리가 원하는 5초, 1초, 5초, 15초, 30초 이게 도달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1이면 이제 도달했다. 0이면 지금 계속 카운트하고 있다. 이걸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카운트 이네이블은 카운트를 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 1이면 카운트가 동작하고 0이면 아무리 클락이 들어오더라도 카운트가 동작 안 하겠죠. 자, 그래서 카운트 이네이블은 카운트를 이제 증가시키라. 이네이블 시키자는 신호가 필요하겠고, 아웃풋은 10개가 있겠죠. 카운트의 터미널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우리가 그냥 비교기를 그냥 써도 되겠고요. 요것처럼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할 때, 데이터 팟을 설계할 때 뭐 요렇게 설계해도 되겠죠. 요렇게 해갖고 요거에 AND 게이트 출력을 다시 AND 해가지고 요게 뭐냐면, 자, 요게 카운트 값이 0에서 요걸 만약에 우리가 여기는 표시 안 했는데 클리어 요걸 리셋 시키죠. 리셋 시키면 여기 좀 0이 되겠죠. 0이 된 상태에서 이네이블 신호, 카운트 이네이블이 들어갔고, 카운트 이네이블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 카운트가 동작 안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리셋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 이네이블이 1이 들어오면, 이제 요게 클락이 들어올 때마다, 1kHz 클락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제 하나씩 증가하겠죠. 증가하다가 결국 뭡니까? 어떤 상태? 3만, 요걸 이진수로 표현하면 3만이 요겁니다. 요 값을 체크하겠죠. 요 값을 체크해가지고, 요 값일 때, 요게 0일 때는 지금 아직 도달 안 했습니다. 그죠? 요게 1이 되면 결국 뭡니까? TC30이라는 게 도달했겠죠. 자,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컨클루전에서 얘기할 텐데요. 자, 요렇게 하면, 요 값 도달하고 다음 클락에서 다음 클락 하나가 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요걸 체크할 때, 다음 클락에서 요게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 값보다 하나 마이너스해서 우리가 요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하나 뺀 거 29,999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게 다음 클락에서 3만분 때 요게 탁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주게 되면 한 개 클락만큼 우리가 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TC15가 일단 도달하고, 그죠? 요게 TC15가 도달해야 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14,990, 이게 15톤인가? 10, 100, 1000, 만, 10만, 잘못된 거 아닌가요? 3만원이니까 잘못됐죠?
3만. 그 다음에 요거는 15,000입니다.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 이진수가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5초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요게 리퀘스트죠. 요게 사이드나 또는 메인 로드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여기 컨트롤 유닛도 맨 처음에 요걸 클리어를 주고 리셋을 시켜 놓습니다. 0을 만들어 놓고 15초가 경과하고 난 뒤에 여기 이네이블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보행자 버튼을 누르더라도 여기 1로 안 됩니다. 그죠? 클락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빠른 클락이 들어오고 있어갖고 1이 되면 곧바로 요 이네이블 신호가 만약에 없다면 요 1이 보행자가 1을 우리가 리퀘스트 워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막바로 여기 1이 되겠지만 요게 뭡니까? 요게 일단 15초 경과될 때까지 이네이블을 안 시켜주고 있죠. 요게 0이 되다가 15초 경과가 나와서 1이 되다는 거죠. 그래서 15초 지나고 나서 우리가 요걸 받아들이니까 컨트롤 유닛, 여기 들어오면 보행자 버튼이 들어오면 15초 지나고 보행자 버튼이 들어오니까 뭡니까? 그때 우리가 신호등을 바꿀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15초 경과하기 전까지는 메인 로브나 사이드 로브에서 신호등이 안 바뀝니다. 녹색 등에서 노란색으로 안 가죠. 자, 그래서 트래픽 라이트는 그 데이터 블록에 3개의 블록이 필요하죠. 30초, 그 다음에 15초보다 크게 됐느냐, 5초가 경과했느냐, 그걸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클락을 각각 써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하나 써가지고 하나 가지고 시작해줘갖고 5초, 15초, 30초를 만들어주는 걸 쓰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파스를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니까 리셋, 카운트 리셋 하는 거죠. 카운트 값을 항상 0으로 만들어 가지고 5초, 15초, 30초를 만들어 주도록 만들으니까 리셋 시켜주는 신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프리플락 리셋 하는 게 필요하죠.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보행자 신호가 누르면 그 받아들이는 그 프리플락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출력 신호가 35, 15, 15초보다 크다는 뜻으로 G215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타이머 카운트 이 뜻이겠고요. 그 다음에 그 DP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인풋을 쓰지도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아웃풋을 우리가 또 내보내지도 않죠. 이거는 지금 특별한 경우죠. 컨트롤 유니트에서 프라이머리 인풋, 프라이머리 아웃풋이 나오죠. 데이터 파스에서는 프라이머리 인풋, 프라이머리 아웃풋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니트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파스가 이제 끝나고 나면 컨트롤 유니트를 설계해야 되는데 FSM으로 설계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상태 천이도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상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의 GR은 뭐냐면 메인 로드가 그린색, 사이드 로드가 빨간색 등이 나오는 상태 GR이라고 했습니다. 이거죠. GR. 자, 그 다음에 T1, T2, T3, T4는 신호등의 천이 상태면서 여기서 우리 카운터나 프리플랍을 갖다가 리셋시키고 하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클락에서 이건 뭡니까? 신호등의 메인 로드가 노란색, 사이드 로드가 적색등이 나오는 상태.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상태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GR일 때는 메인 로드 G1이 메인 로드입니다. 1이니까 켜지고, 그 다음에
사이드 로드 R2, 2가 사이드 로드입니다. R2가 1이 되겠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의미는 뭐냐면, 자, GR이, ENT가 제로라는 건 뭐냐면, 요겁니다. EN1이죠. EN1 이겁니다. 자, 30초가 경과했을 때 1이 된다고 그랬죠. 자, 0이면 아직 30초 경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EN1은 뭐냐면 30초가 경과했거나 또는 뭡니까? 15초가 경과하면서 크로스 1, 메인 로드입니다. 메인 로드의 워크 버튼이 여기 켜졌거나, 그죠? 요 동시 조건이죠. 예. 요거거나, 요거거나. 예, 요거는 AND라는 뜻이고, 요거는 OR라는 뜻이죠. 요걸 만족하면 뭡니까? T1 상태로 갑니다. T1 상태. 그죠? 근데 아니면, 그러니까 아직 30초가 경과 안 했으면 뭡니까? 예, 계속 그 녹색, 메인 로드의 그 녹색, 사이드 로드의 빨간색, 이걸 계속 켜놓고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EN1, 예, 여기서 요 상호 조건을 보면 되겠죠. 여기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이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무어 머신을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T1에서는 뭡니까? 뭐 하는 거죠? 예, 녹색 등을, 그 메인 로드에 노란색 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이드는 계속 빨간색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리셋합니다. 카운트를 리셋. 왜냐하면 새로 요걸 뭐 해야 됩니까? 카운트를 리셋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는 몇 초를 카운트해야 돼요. 우리가 5초를 카운트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셋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셋을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옐로, 메인 로드의 옐로, 그 다음에 사이드 로드의 레드 색깔이 나온 상태를 계속 뭡니까? 여기서 몇 초입니까? 15초죠. ENT3가 5초죠. 5초를 경과했는가를 기다려. 경과 안 했으면 여기 계속 놓다가 경과했으면 T2 상태로 갑니다. T2는 R1을 메인 로드에 빨간색이 오고 그린 사이드 로드에 녹색이 켜지는 값으로 만듭니다. 이거는 요거 뭡니까? 카운트를 다시 리셋해야 되겠죠. 새로 몇 초를 계산해야 되니까 15초와 30초 경과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프리플랍, 아까 사이드 로드 워크 버튼을 이제 워크 버튼을 새로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프리플랍을 리셋시키고, 그리고 RG, 여기에 메인이 빨간색, 사이드가 이제 그린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EN2, 아까 똑같은 거잖아요. 30초, 15초, 그 다음에 사이드 로드에 워크 버튼이 켜지는 걸 마찬가지로 체크하고, 아니면 여기 몰다가 이걸로 가서 T3는 또 뭡니까? 사이드에 노란색이 켜지게 하는 거고, 다시 카운트를 리셋하고, 그 다음에 RY, 메인의 빨간색, 사이드의 노란색을 5초 동안 켜고요. 그죠? 5초 동안 켜고, 다시 T4로 가죠. T4는 뭡니까? 메인 내 그린색, 그 다음에 사이드에 빨간색을 켜고, 다시 카운트와 프리플랍, 녹색 등에서만 뭘 체크합니까? 그 워크 버튼을 체크하면 되니까, 여기서만 FF. 그죠? 이거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5초, 15초, 30초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카운트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회로를 설계하게 되면 우리가 설계한 회로에서 뭔가 회로가 돌아가는 동안에 뭔가 좀 지연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한 개 더 클락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아까 3만, 그 다음에 5천을 4,999로 바꾸고 15,000도 14,999로 바꾸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로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